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요즘에 좀 이 문구가 힘이 없어져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답 찾다가 늙겠어 이거. 오늘 얘기는 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네. 자료 보내라고 날라오죠. 2020년부터 새로 네. 생긴 건데 매년 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받으면 꼭 뭐 국세청에서 뭐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거를 뭐 꼭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네. 질문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 제도부터 조금 설명을 하죠. 과거 영상에 보면 절세 끝판왕 해가지고 기업부설 연구소, 뭐 연구전담부서 내용에 대해서도 찍었는데 네. 절세 혜택이 크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많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사실 이만한 게 없고 왜 크냐?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인력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인건비의 25%가 세액 공제가 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일반 인력은 아니고 이제 연구 인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보통 감면이라는 게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서 네. 한도에 걸리면 그 이하로는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걸 적용받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한 혜택인데 그만큼 이제 잘 검토하셔야죠. 국세청에서 관리 감독해가지고 세금을 좀 더 걷어야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겠죠, 저는 뭐.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공짜는 없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을 한 2명을 고용을 해서 2명의 합친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 25%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한다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 한 50억 정도의 회사에서 순이익이 2억이라고 하면 세금이 딱 2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는 세금을 안 내죠. 그렇죠. 요건이 되신다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좀 받으시고요. 오늘의 핵심은 국세청에서 매년 연초면 날라오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를 담당하는 박세무사님 입장에서도 네. 고민이 많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보시죠. 그 좀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일단은 국세청에 심사하는 전문위원이 일단 있고요. 네, 이 그렇죠.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준비하겠구나 하겠죠.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일단 기술성 검토. 국세청에서 그렇죠. 기술성을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을 분야별로 이제 그렇지, 고용을 그렇지. 해서 관리 네, 감독 외부 인력을 고용했구나. 네네. 연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이 우리가 세액 공제를 해줄 만큼의 연구 내용이 맞느냐. 그렇죠. 뭘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 기준이 있거든요. 설립 신고하실 때도 이제 제출하면서 받아보셨겠지만 그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기술성 검토가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검토. 저희가 앞선 사례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세액공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 외에도 연구 자재라든지 연구 부품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세액공제가 돼요. 네. 합리적으로 연구에만 쓰인 게 맞느냐, 제조 이런 과정의 내용을 여기 비용에다가 넣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는 거 아니냐, 과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사 받아보실 때 네. 서류를 어떤 것들을 제출하셨어요? 일단은 요 이제 기술성 검토하고 비용성 검토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공통적으로 이제 연구 전담 부서나 연구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 유효 기간 내에서만 이제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이나 조직 현황에 대한 건 공통적으로 내는 그렇죠. 서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성 검토를 위해서는 연구 활동을 했다라는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네. 연구 개발 계획서, 연구 노트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는데 네. 업체에서 유효하실 거는 이게 5년간 보관이 의무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세무상 장부랑 똑같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두시고요. 네. 당연히 연구를 실제로 하는 업체면 이 연구 이력이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남겠죠. 네, 당연히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간이 5년은 돼야 된다. 네. 요거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비용 얘기를 했잖아요. 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급여 대장이라는 게 따라붙는 서류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샀다면 그 재료비에 대한 그 매입 근거에 대한 계산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품목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술서 뭐 요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위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장비를 저희가 보유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에 대한 명세서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면 이 비용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가 사실은 저도 반문을 하고 싶어요. 네. 뭐 어떤 혜택을 준다고 혹시 날라오나요? 사실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혜택으로 말하는 건 그거예요. 감면 사후 관리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신고 내용 확인하는 데서 제외시켜주겠다. 사후 관리라는 게 뭐가 있냐면 국세청에서 이제 감면이나 이런 게 많다 보면 이걸 적용받은 업체들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인지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서 이제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미리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혜택이야? 아니, 굉장히 큰 혜택처럼 지금 광고가 되고 있죠.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더 기분 나쁜 거 하나 있어요. 네. 세무조사가 나왔어. 근데 이게 이제 걸렸어요. 문제가 되면 허위다. 예를 들어서. 이걸 봐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혜택 하나 주는 거는 그래도 본인들이 사전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빼주겠다.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를 일정 부분 받았고 3년 뒤에 걸렸다. 부당으로. 그랬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는데 그렇죠. 그걸 빼주겠다. 감면받은 건 뱉어내지만 우리가 심사했을 때 통과됐으니 가산세는 빼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뭐 혜택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질문 꼭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꼭 해야 되는지. 공문 날아오면 꼭 물어보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로 인지하지만 꼭 해야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하면 네. 담당자도 귀찮을 수 있어.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신고를 안 했음에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건 전혀 별개 문제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할 수는 있고 걸렸을 때 문제가 되면 네, 정상적인 건 뭐 걸려도 문제가 없죠.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게 나왔을 때 가산세를 감면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는 그만해요. 왜냐면 차이라고. 아주 느낌도 안 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심사 받고 싶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전까지 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 전까지 3월이나 5월 시점에까지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늦게 보셔가지고 법인인데 법인세 신고 기간 이유가 되셨다고 하면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수정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기한이 그렇게 따로 있지는 않은데 나 혼자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9월달에 덩그러니 보내면 면밀히 볼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례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심사를 했는데 탈락됐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탈락이 되면 진짜 억울하잖아. 그렇죠. 난 진짜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서면 신사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현장을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는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면만 가지고 좀 부실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탈락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이런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국세청에서도 그 기존에 봤던 담당자가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담당자를 선임을 해서 그렇지. 형평성에 맞게 다시 재심사를 하니까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당연히 재심을 청구해야죠. 재심하니까 재심 영화가 생각나는데 뭐 그 정도의 뭐 억울함은 아니시겠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금전이 달린 문제니까 그럼요.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 중소기업 뭐 사장님들이 전화도 오고 팩스도 오고 하셔가지고 많이들 익히 알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설립하는 절차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뭐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연구 노트를 대신 작성해 준다거나 연구 일지를 연구하지도 않는데 작성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도 문제가 크고 네. 지금 5년 동안 연구 노트 보관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관리 감독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향후에 문제가 됐을 때 세액공제라는 게 받은 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토해낼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건들을 따지셔가지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만약 조건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